제발 부탁이야! 흰수염! 오뎅 한 번 빌려줘. 후회진. 원피스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와노쿠니 편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오다 선생님이 아니라 오다 십다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항상 망상에 망상을 하다 보니까 만약 내가 와노쿠니 편을 리메이크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와노쿠니 편 리메이크 방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기존 문제점인 부분입니다. 변태 꼬마 현모노스케 어떤 인물이냐 지금 보이죠? 아마 남이일 텐데 표정 보십시오. 본인이 알고 있어. 너네들은 못하죠. 이런 느낌으로 어리다한 특권을 이용해서 서슴없이 변태짓 하는 캐릭터. 이게 사실 원피스에 변태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상디도 있었고 봉쿠레도 있었고 뭐 이방급 그래 다 있었는데 왜 뭐 현모노스케만큼의 혐이 없냐. 그런 애들은 그 변태짓을 하려고 하면 부록도 그렇죠. 요호호 팬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면 바로 딴다고 맞잖아. 근데 모모노스케가 어떠냐. 이 새끼 본인이 특권체인 거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게 현부물이지 않나. 두 번째, 혈통빨로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 조편에서 즈니샤가 공격을 받는데 즈니샤가 제발 나에게 명령을 내려줘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거를 주인공인 루피 그리고 이렇게 두 명이 들어서 모모노스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즈니샤가 공격을 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혈통빨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싫냐. 예를 들어 엄청난 수련을 통해서 만물의 소리를 듣는 거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 이러면은 인정.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있어. 그럼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 모모노스케는 갑자기 코즈키 가문 사람이라면 만물의 소리 듣는 거는 기본 아닌가? 그러니까 나루토로 치면은 사륜한, 배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혈통빨로. 그 다음 제일 큰 문제죠. 서사가 진행됨에도 전혀 정식적으로 성장하지 못함. 오뎅이 죽고 그 가신들 시간 열매로 미래로 보낸 거잖아. 근데 이 새끼 한다는 짓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여자 가슴에 판 묻혀가지고 좋겠지 이런 짓이나 하고 있고, 또한 펑카제다부터 와노쿠니 편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신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어린아이 모습으로 울면서 그냥 그 지랄밖에 못하는 이런 게 굉장히 독자들의 반감을 사지 않았나. 그리고 또한 닌자 슈잉 해가지고 어른으로 변신한다 갑자기. 이것도 얼탱이 없는데 변신에서는 여태까지 모모노스케가 한 거라고는 오니가시마 그거 붙들어준 거 이게 진짜 활약의 끝이거든. 근데 카이도는 없어졌다. 이제 와노쿠니는 정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어쨌든 팩트는 와노쿠니가 건강해졌다는 거임 하면서 피똥산 애들 있죠. 루키, 로, 키드 이런 애들 공정을 싹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내가 바로 진정한 와노쿠니의 정통 후계자. 이런 게 굉장히 문제점이지 않았나. 자, 다음 문제점 보겠습니다. 와노쿠니의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오뎅. 자, 와노쿠니 편이 비판받는 모든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예요. 오뎅의 존재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오뎅이 죽음으로써 이 모든 와노쿠니 극혐이라는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지거든요. 흰수염을 매료하고 로저, 빨간 머리가 반했던 사무라이. 이런 개 같은. 자, 캐릭터의 서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나루토, 나무님마 사람들이 구미 새끼 꺼져 하지만 본인이 결국에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믿고 있었다고 하는 위치까지, 그리고 호카이까지 올라가잖아. 이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하는 과정이 창작물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뎅은 어떤 방식을 택했냐. 오뎅의 스토리라인은 다른 사람의 스토리라인을 빌려온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당시에 흰수염 어땠습니까? 정상 경쟁으로 원피스는 실존한다 하면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흰수염, 그리고 해적왕 로저 이 전쟁을 끝내려 왔다 하면서 외팔이 빨간 머리까지 이 세 명의 주가가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뎅 이 새끼는 어떻게 했냐. 그 주가를 쏙 해가지고 이미지만 빼다 먹은 거야. 빌 게이츠 사위 같은 거지. 이런 느낌으로 오뎅이 이 세 명의 후광을 얻어가지고 나 흰수염 해적단 출신이고 흰수염이랑도 거의 중마호야. 빨간 머리 그 애송이. 그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는 뿔이 나죠. 만약에 오뎅이 처음부터 멋진 서사를 깔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면서 보였다면은 사람들이 이해했을 거야. 로 같은 경우 자기 어렸을 때 그 스토리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인기 셔터 반에 올라갔잖아. 근데 그런 식도 아니고, 그리고 얘를 띄워주려다 보니까 흰수염이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친구 알바노 오뎅 버린 흰수염 설정 붕괴. 자, 흰수염 어떻습니까? 에이스 잡혀갔다니까 흰수염 해적단 전원이 우리가 죽을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전쟁한다면서 마린포드로 쳐나갔잖아. 청년전 하러.
이런 가족에 미친, 가족을 위한 해적단인데 오뎅? 그렇게 잠깐 있었던 애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없어도 그냥 뭐 칭용 났어. 오뎅 처형 당하든 말든. 그리고 와노쿠니가 카이도 손에 들어간 지 횟수로 20년이 넘잖아. 그동안 터치를 1도 안 해. 흰수염 이 새끼 뭐 자기 깃발 주면서 이렇게 지킨다 그지를 하면서 카이도가 먹은 그 지역에는 터치를 1도 안 하는 거야. 뭐 상황끼리 룰이 있나? 모르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흰수염 자체를 그러니까 선택적 가족인가? 이런 절정 붕괴를 만들지 않았나. 그 다음 해적왕도 절하는 코즈키 가문의 석공입니다. 야, 이것도 엄청 심각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에 중요한 이제 내용이죠. 로빈이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포네그리프라는 돌이 있는데 그걸 사실 코즈키 가문에서 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100번 양보해서. 근데 그거를 로저가 라프텔 가기 직전에 제발 부탁이야! 흰수염! 오뎅 한 번 빌려줘. 아니 그 해적왕이 머리를 조아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빌려갔다고? 오뎅을? 오뎅이 그 정도 사람이야? 이런 과도한 띄워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뎅에게만 나오면 전 국민이 눈물 받아. 어떤 내용이냐면 대표적으로 소시오패스 루피 같은 경우에 이 새끼는 자기 동료들이 힘든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귀로도 안 듣고 코 파고 있거나 귀 파고 있거나 이러거든요. 대표적으로 나미가 벨메이 막 힘든 얘기 하니까 뺏어 먹었잖아. 뭐. 알라바스타도 그랬고. 근데 이런 루피도 오뎅 선생님이 옛날에 계셨는데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분노 막 루피 나 화났다 이러면서 이 지랄을 해버리는. 오뎅을 위해서라면은 그 모든 국민이, 심지어 오뎅은 뭐 지가 애토전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일로 전해 들었는데도 그렇게 분노를 해.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내용. 이런 게 좀 이제 문제지 않았나. 다음 보겠습니다. 와노쿠니는 아무튼 간에 짱 센 나라인 와노쿠니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세계 정부도 못 건드는 강대국. 와노쿠니 사무라이는 세계 제일. 이렇게 뽕이나 뽕은 다 해줘요. 심지어 어느 내용도 있냐면은 여기 나오죠. 모든 해루석들의 고향 와노쿠니. 갑자기 뜬금없이 질 좋은 해루석은 와노쿠니에서 생겨난다.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던 게 해루석이란 게 어떻습니까? 그 바다신이 악마 열매 먹으면은 미워하는 거잖아. 바다의 기운을 갖고 있어가지고 같은 성질을 지닌 돌인 거야. 그래서 해루석인 건데 이렇게 모자마냥 이렇게 솟아있는 와노쿠니에서 생겨난다? 전 차라리 해루석의 모든 고향은 어인섬이었다 하면은 이해할 것 같아요. 어인섬은 그럴 수 있지. 바다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와노쿠니에서만 질 좋은 해루석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세계 정부랑 해군들은 와노쿠니랑 감행 안 맞아가지고 범죄자를 제대로 못 가둔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몰아주고 고대병기 플루톤도 사실 와노쿠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님은 바로 와노쿠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병기 중에 플루톤 있지 않습니까? 플루톤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엄청 노력한 친구가 있어요. 모래모래 아저씨, 크로코다일, 알라바스타에서 그 개지랄하고 그리고 니코 로빈한테 미스 올선데이라는 이름 주면서 데리고 다녔던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포네그리프 해석해가지고 얻으려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플루톤이 와노쿠니에 있었어? 그러면은 알라바스타 고통 왜 받은 거야? 그 국민들 페로 왜 폭탄 들고 날른 거야? 코브라는 왜 도대체? 그리고 제일 불쌍한 거는 크로코다일 와노쿠니에서 했었던 일이어야 됐어. 이런 느낌. 그리고 세계 정부도 못 건드는 강대국이다. 하지만 카이도한테는 바로 이런 이상함.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와노쿠니 편에 대해서 비효다, 재미없다 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 방안 이런 거 계산하겠습니다. 현모노스케 과감하게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편. 굳이 변태 꼬마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도한 띄워주기. 오뎅 이 그림 보십시오. 남의 유골에서 오뎅 처먹으면서 그래 100번 양보해서 고인의 유언이 제발 오뎅 내 유골로 오뎅탕을 끓여 먹어줘 일 수도 있어. 근데 웃긴 건 여기서 유가족들 있죠. 유가족들이 이 먹는 오뎅을 보면서 뿅뿅합니다. 이게 뭔 개지랄인가. 이거는 절대 CD를 할 수 없는 연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비롯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로저라든가 흰수염이라든가 싹 다 제거하겠습니다. 마지막 개그 없이 진짜 악당다운 백수적단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친구가 인공 악마 열매 스마일로 인해서 동물계 능력을 얻은 기프터즈입니다. 근데 자, 꼬라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동물계 열매로 변신했는데 개가 나와가지고 하하 맞아 나는 개에게 못 들리지. 능력이 뭔데? 나는 개의 악력으로 물 수 있어. 뭐요? 이런 능력이 사실 진짜 한 트럭이야. 오히려 백수적단에서는 이 스마일 먹은 새끼들 중에서 멀쩡한 애들이 없거든요. 진짜 열이면 열의 아홉은 다 이런 능력이야.
어떤 새끼는 심지어 자기 상반신이 하마 입속에 있어가지고 그 하마가 입을 닫으면은 자기 상반신이 안 보여. 이런 능력 얻은 데 있어. 이게 카이도가 도황한테 사기당한 것 같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굳이 필요했나? 펑크 하자드부터 해가지고 드레스로자 때도 그렇고 그 모든 게시를 해서 나온 게 결과가 이거다? 이러면은 카이도가 뭔 생각이야 그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가까이 없애고 진짜 악당다운 백설적단으로 리메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스토리 리메이크 방안. 일단 이 와노쿠니 편이라는 게 말이 와노쿠니 편이지 굉장히 긴 스토리거든요. 처음 와노쿠니가 시작됐던 펑크 하자드 드레스로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메이크 방안 펑크 하자드 편. 스마일의 원로인 세드를 이제 생산하는 곳인데 시저 크라운이 이중적인 모습, 트라팔과 로와의 연합 이런 내용이 좋았잖아. 모모스케랑 키네모는 굳이 여기 등장할 필요가 있었나? 과감하게 빼버려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로자 편. 여기서 이제 키네몬만 등장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칸주로 삭제. 여기서 칸주로라는 인물이 나올 필요가 있었냐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극 중에서 대신을 해서 통수를 치는 캐릭터로 나오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도 사족이라 봤거든요. 칸주로의 스토리가 없었어도 카이더와의 대립만으로도 될 수 있는데 나와서 굳이 뭐 곁다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궁금하지 않았어 하나도. 칸주로 과감하게 삭제하고요. 그리고 칸주로가 드레스로자에서 하는 활약도 별로 없습니다. 그 그림으로 아마 뭐 그지를 할 거예요. 애초에 우리 도대체 왜 그런 데 있었던 거야? 어쨌든 그래서 차라리 어떤 식으로 나오냐? 키네몬이 슈거의 능력으로 장난감이 된 걸로 설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황 패밀리 중에 슈거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열매 능력이 인물을 장난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네몬이 오뎅이 이렇게 된 이후에 드레스로자에 원군을 요청하러 갔으나 그때 도황이 카이도랑 같은 편이잖아. 그래서 도황이 계략을 해서 장난감이 되어버리면서 실패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루핀의 일행이 도황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면서 키네몬도 사람으로 돌아오고 타도 카이도 세력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카이도 세력을 약하기 위해서는 도란대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길잡이 역할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드레스로자까지는 간략하고 조편부터 진짜 제대로 이제 리메이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닌자 라이조 삭제. 이 새끼가 가장 와노쿠니 편에 있어서 이게 뭐야? 큰 캐릭터 탑1이에요. 저는 진짜 얘는 왜 존재하지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면은 닌자 라이조 어떤 캐릭터냐? 일단 조라는 데가 어디냐면 거대한 코끼리 지니샤 위에 밍크족들이라고 수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조에서 닌자 라이조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목숨을 걸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백수족단에 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잭이 너네 거기 라이조 숨기고 있지? 라이조 내놔 하고 갔는데 밍크족이 그런 사람 없는데요? 하면서 나라가 개 박살이 나도 의리를 지키거든요. 알고 봤더니 라이조를 이렇게 가둬놓고 있었어. 쇠사슬로. 저는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라이조라는 사람을 이 정도로까지 지켜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맹목적인 희생을 해. 진짜 목숨을 걸었으니까 지키려고. 라이조도 그걸 알면서 미안해해. 근데 웃긴 건 자 보십시오.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라이조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거야. 봐봐요. 강하다기에는 쇠사슬에 잡혀있는 것도 모순돼요. 진짜 강했으면은 쇠사슬을 부수고 나와가지고 같이 싸웠을 거야. 그리고 그럼 약하다기에는 얘가 이렇게까지 지킬 의미가 있었는지 합류시켰을 때 1인분 할 수 있어? 우섭 초파 아니야? 이런 느낌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닌자 라이조를 삭제시킴으로써 그런 모순들을 없애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닌자 라이조가 삭제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반대로 닌자 라이조가 삭제됨으로써 잭이 찾아온 이유가 없어졌죠. 저는 이거를 백수 해적단이 조에 침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거죠. 조에서만 생성되는 특정 물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은 조에 동물계 밍크족들이 몰려 사지 않습니까? 그 밍크족들이 몰려 사는 이유가 조에서만 생성된 물질 때문이었던 거지. 그게 동물계의 본능을 자극해서 스러운 상태라 그래서 보름달을 보면 변하는 게 있거든요. 더 강해지고 힘이 세져. 근데 그거를 드래곤볼도 아니고 보름달 같은 게 아니라 그 지니샤에서만 나오는 물질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밍크족들은 그 동물계 본능으로 지니샤에 이끌어서 조에 살고 있었던 거고 하늘섬에 나왔던 찬드라의 이제 신목들처럼 신성시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힘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백수적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동물계인 밍크족한테도 힘을 주면은 동물계 열매 능력자들한테도 힘을 주겠다. 그 조의 물질이 인공 악마 열매 스마일 생성에 있어서 성공률을 높여주는 아이템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왜냐면 백수적단은 동물계로 구성된 해적단이니까. 그래서 밍크족이 조에서 나오는 물질이 신성시하는 게 저항이 심하니까 밍크족을 약화시킬 방법을 구상해서 조를 침략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보면은 라이조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당위성이 생길 것 같거든요. 백수적단이 어떻게 침략을 하냐? 밍크족이 낮과 밤으로 나뉘어가지고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가 다른 시간에 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백수의 딸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키고 어떻게? 백수의 딸 자체가 동물계 능력자로 이어진 사람이다 보니까 동물계로 변신을 하면은 민크족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낮 시간, 밤 시간 스파이 보내서 서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서로 극도로 혐오하게 그러니까 갈라치기 시키는 거죠. 갈라치기 시켜서 밍크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기존에 네코마무시랑 이누아라시가 지키던 조는 너무 강했어. 24시간 항상 밍크족들이 깨어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간질을 시킴으로써 밍크족들이 외부 세력인 백수의 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내부 세력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야, 너 내가 자는 동안 뭐 했다며? 너야말로 낮에 뭐 했다며?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끔 나라를 분열시키고 키네몬이 조의 원군을 요청하러 가지만 이런 이유들로 거부를 하는 거지. 와노쿠니를 위해 파병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거절하면서 파병을 정말 하고 싶지만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누아라시 새끼들이 뭔지를 알지 모른다. 이누아라시 새끼들이 조 물질을 훔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치게 된 상황에서 극도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여기 해결사 밀짚모자 핵단이 방문함으로써 갈라치게 주범이었던 잭을 밝히고 낮과 밤 세력이 화해하는 요런 그림으로 조편을 구성하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조편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 갑자기 사무라이들이 방문하니까 다 대가리 박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러는데 그 이유가 없어. 그냥 옛날에 뭐 은혜를 입었대. 현실이었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창작물에서는 개연성이 확실히 있어야 독자들을 설명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충성해서 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조에 있는 특정 물질을 노리고 온 백수의 집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치기 나고 싸웠으니까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참전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밍크족은 없고 와노쿠니 이동하죠. 그 다음 와노쿠니 토트랜드 편은 그냥 스토리대로 진행해도 와노쿠니 편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넘어가고 와노쿠니 과거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과거편도 리메이크가 필요해요. 어떤 게 제일 필요하냐. 일단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의 원흉 시간 열매 갑자기 20년 뒤로 보내가지고 그지를 한다는 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요. 20년 뒤에 보낸다고 솔직히 달라질 게 있습니까? 오히려 20년 뒤에 보냈기 때문에 그 교고로 하라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받았던 거야. 국민들이 진짜 이기적인 거지. 코즈키 가문이 우리 가문만 살리면 되란 마인드로 와노쿠니를 위한 게 아니라 코즈키 가문을 위해서 20년 뒤로 보낸 거죠. 코즈키 가문의 핏줄을 살리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굳이 이 20년을 지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골디로저 죽은 거랑 끼워 맞추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골디로저 사후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시간 열매 삭제하고 오뎅이 죽은 거는 얼마 전으로 이렇게 설정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뎅에 대해서 바뀐 게 맞겠죠. 흰수염 매적당 여행했다 설정 삭제하겠습니다. 너무 띄워주기요. 해적왕 선언 더 띄워주기죠. 해적왕 대가리 박았으니까 바로 삭제. 대신 오뎅이 어떤 사람이냐. 와노쿠니의 쇼군으로서 코즈키 가문에 내려오는 비밀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은 유희왕의 마리크 같은 등에다가 이제 파라오의 비밀을 새겼죠. 그런 느낌으로 이런 인물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이도도 많이 바뀌어야겠죠. 카이도가 어떤 게 와노쿠니 편하고 되게 추해졌냐 하면은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흰 수염이 죽었을 때 하늘에 갑자기 떨어져 슉 떨어져가지고 나 아직 안 죽었네 흰 수염 보고 싶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나와. 근데 와노쿠니에서 어땠냐. 루피한테 맞으니까 막 울면서 막 살고 싶다고 말해 거의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추함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감하게 없애고 카이도가 와노쿠니에 있는 이유도 제대로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했던 플루톤이 있기 때문에 있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끝나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제대로 와노쿠니에 있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도는 와노쿠니에 악마의 열매라는 걸 퍼뜨린 인물로 설정을 해봤어요. 아편 전쟁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와노쿠니에 이제 악마 열매가 많이 없었는데 다이묘들 있죠. 상위층들한테 악마 열매를 푸는 거야. 브로커처럼. 악마 열매가 특별한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오버밸런스잖아. 그래서 악마 열매 때문에 와노쿠니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힘의 균형이 깨진 거지. 그래서 고이친다를 준 거고 카이도는 그거를 노린. 왜냐면 와노쿠니를 들어오기 위해서 결국에 오뎅이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백수에 일단 들어오지 마라. 결정을 하니까 카이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인 거예요. 카이도는 와노쿠니를 먹어 하는데 오뎅이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러면 자연스럽게 카이도와 오뎅의 대립각이 생기겠죠. 여태까지는 카이도가 오뎅을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뎅이 카이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침략 외에는 큰 내용이 없었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내용까지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카이도가 오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로치를 이용해서 오뎅을 제거하는 좀 이런 그림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오뎅이 어떻게 죽게 됐냐. 오뎅은 결국에는 오로치의 계략으로 인해서 가신드가 끝까지 저항했지만 원작에서는 복사 열매 능력으로 모모노스케 베껴가지고 당황한 사이 지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런 전쟁 나면 보통 이제 포로가 되거든요. 오뎅의 아들을 인질로 잡히면서 그 망설임으로 전쟁에서 패배. 오뎅은 처형당하고 이제 오뎅의 아들은 허수아비 쇼군으로 등극해서 카이도가 뒤에서 와노쿠니를 주무르는 이런 그림으로 그리면 어떨까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밀짚모자 혈단이 들어오면은 이게 그림이 이쁘지 않을까. 그래서 키네모는 오뎅의 원수를 갚고 와노쿠니를 되찾기 위해 페이크 특사 같은 거죠. 이런 느낌으로 드레스로드에 특파된 이런 내용으로 설정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루피가 살아가는 현재 여기는 어떻게 바꿀 거냐. 저는 웃음의 나라 와노쿠니라는 내용으로 해보고 싶어요. 와노쿠니에 에비스 마을이라는 곳이 있죠. 어떤 곳이냐면 아까 말했던 인공 악마 열매 스마일에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거에 당하는 게 어떤가. 도착한 와노쿠니에는 이제 키네모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기가 없는 사이에 카이도가 와노쿠니를 지배했으니 완전히 개판 났겠구나. 근데 반대로 너무 편안한 거야. 사람들이 가난하고 이렇게 막 옷을 기어입고 그러지만 항상 웃으면서 친절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음식을 훔치는 아이가 있는데 음식을 훔치는 걸 보고 때리는 관리가 있어. 근데 때리는 관리도 맞는 아이도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루피랭이 이제 이상함을 느끼는 거죠. 여기 뭔가 잘못됐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스마일 설정이 녹아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녹아드냐면은 스마일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공 악마 열매라 오리지널 악마 열매랑 다르게 성공 확률이 있거든요. 만들어진 스마일을 먹었을 때 동물계 능력자로 각성을 할 수도 있고 각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실패할 때의 페널티가 모든 감정을 웃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름이 스마일인 거거든요. 이 설정을 강화시켜서 백수의 적단이 오뎅을 처형하고 와노쿠니를 점령한 이후에 그 와노쿠니 백성들을 실험체로 썼던 거예요. 원래 원작에서는 오로치가 그냥 악의적인 유희로 실패한 스마일들을 버린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걸 주워 먹어가지고 되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더 악의적으로 하면 어떨까. 일부러 사람들을 써먹은 거야. 열매가 성공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이게 실제로 설정 중에서 인공 악마 열매는 같은 능력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라가지고 백성들한테 먹여보고 이 사람이 각성을 하면은 그거를 백성일단이 나눠 먹어서 능력을 발현하고 성공한 먹은 사람들은 노역장으로 보내든지 루피가 있었던 그런 느낌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결국에 실패 열매가 더 많잖아. 실패 열매를 먹은 주민들은 방치돼가지고 와노쿠니 모두가 결국에 웃게 되는 지경에 이른 웃음의 나라지만 억지로 웃는 이런 설정을 만들면 더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루피의 적단은 여태까지 사람들이 가짜 웃음을 짓는다는 걸 알고 진짜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가짜로 웃지 않는다. 내가 진짜 웃음이 뭔지 알려줄게 하면서 카이도에게 도전을 하지만 또 나처럼 개같이 패배. 왜냐면 루피는 아직 카이도를 이기긴 약했거든요. 그 후 감옥으로 호송되는 것까지, 여기까지 기존 원작처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유스타드 캡틴 키드를 만나고 효고로 할아범을 만나서, 이 효고로 할아범이 이제 옛날에 보스였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제 패기를 배우는데 이 효고로 할아범한테 와노쿠니 내에 관련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코즈키 오뎅의 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코즈키 오뎅의 아들이 모모노스케가 아니라 코즈키 야마토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야마토 어떤 문제가 있었냐? 물론 캐릭터 굉장히 미형이고 이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이었거든요. 얘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갑자기 오니시가마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오뎅이야! 카이도는 내 적이야! 하면서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카이도의 딸이래. 얘 때문에 이거 도련님 그러시 마세요 하면서 백수의 딸이 추격을 하는 황당한 릴레이가 벌어지거든요. 이런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차라리 오뎅 딸로 하면은 이런 게 싹 해결돼요. 카이도에 대한 뭐 혈족인 모순 이런 것도 해결되지. 오뎅에서 추앙하는 것도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모모노스케를 삭제하고 오뎅의 아들로 야마토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마토를 어떤 스토리를 부여하냐면은 오뎅의 사후 와노쿠니의 쇼군이 돼요. 근데 권력이 없는 허수아비로서 카이도한테 계속 감시받고 학대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언젠가는 특사로 갔던 키네몬이 지원군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 와노쿠니 내에서 이제 반란 세력을 키우는 요런 스토리로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매를 먹었으나 노역 중인 백성들, 그 사람들과 이제 탈출시키면서 와노쿠니 연합군이 생성되는 이런 스토리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와노쿠니 연합군 카이도의 본거지 오니시가마로 추격합니다. 야마토랑 사무라이들 해적연합 다 갔는데 가니까 기다려있었던 거는 두 명의 사왕, 빅맘과 카이도가 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게 굉장히 싫었냐면 빅맘이 와노쿠니에 방문하는 과정까지 괜찮습니다. 자기에게 치욕을 준 몽키디 루피, 너 이 새끼 내가 조지러 왔다, 이거까지는 인정이야.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대간판 킹한테 빼가 부서지면서 떨어져가지고 빅맘이 기억을 잃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타마랑 돌아다니면서 팥죽 먹고 그 지랄을 그냥 순수하게 돼서 저는 이게 빅맘의 서사에 필요한 일이었나 생각해보고 싶어요. 토트랜드를 이렇게 만들 거다라는 그런 거로도 이미 충분했는데 필요 없는 내용 아닌가. 그래서 그 내용을 과감하게 쳐내고 앞에 내용만 유지해서 토트랜드에서 치용을 하기 위해서 빅맘이 직접 방문을 하고 카이도와 원래 친분이 있었으니까 이참에 아예 연합군을 쓸어버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획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수왕 앞에 원작 스토리처럼 연합군은 고전하는 듯 했으나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와노쿠니를 웃음의 나라라고 하고 싶었나. 기어 피플스 진정한 웃음이란 니카의 웃음이 아닌가. 이 해방을 원하는 수많은 와노쿠니 백성들한테서 간절한 마음에 루피의 니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루피가 니카로 각성을 하면서 여태까지 스마일로 인했던 강제의 웃음이 아닌 진정한 니카의 해방의 웃음소리로서 이제 와노쿠니 전체를 미소짓게 하는 거죠. 이러면은 사실 원작에서 니카로서 화제는 됐지만 그 와노쿠니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버리면 조금 더 스토리가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카이도도 루피의 영향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진정으로 즐기는 싸움 하는 거예요. 또 루피한테 로저의 얼굴을 겹쳐보는 좀 이런 내용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로저를 떠올리며 카이도가 리타이어 되고 빅맘 또한 연합군이었던 로와 키드의 공격으로 리타이어가 됩니다. 이렇게 사왕연합을 이기고 야마토는 이때 와노쿠니를 개국하는 거예요. 루피 일행의 활약으로 인해서 야마토도 이제 그걸 보답하고자 와노쿠니를 개국하고 가짜 허섭이 쇼군이 아닌 진정한 소유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모모노스케가 나와가지고 공적수 빼먹는 것보다 훨씬 더 독자들한테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장소로 나아갈 힌트인 로드 포네그리프를 야마토가 전달하면서 다음 행선지로 이동을 합니다. 해군대장 로쿄큐가 나오거든요. 원래는 백수의 적단들을 속탕을 해요. 근데 로쿄큐가 그렇게 백수의 적단 상대로 강한 능력을 보여줬으면서 어이없게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서 샹크스가 팩에 날리니까 또 으앗하면서 확실하게 퇴장하거든요. 저는 이런 게 아니라 와노쿠니가 여태까지 카이도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일부러 로코쿠가 찾아와서 숲수렴의 능력으로 와노쿠니를 다시 비옥하게 만드는, 그리고 야마토한테 치명상을 맞은 척 퇴각하면서 최종장으로 이쁘게 이동했으면은 와노쿠니 편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굳이 샹크스가 등장하지 않았어도. 자, 그래서 이렇게 와노쿠니 편 리메이크 방안에 대해서 망상을 한번 해봤습니다.